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을 속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치열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는 우리 지역 당선인들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정부를 견제하고 또 입법 활동과 함께 지역 발전을 약속한 새로운 일꾼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먼저 인천시 부평구 갑선거구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선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치열했던 승부 끝에 당선의 영예를 안으셨는데요. 초선 의원으로 또 정치 신인으로 아무래도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당선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러 후보들이 다 그렇겠지만 네. 많은 공약들을 또 같은 공약을 또 수도 없이 외쳐대고 설명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 시점에 당선 소감이라면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드렸던 제 약속이 정말 무겁다 지금 굉장히 무거워서 이걸 다 이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 지킬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과분한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약속을 꼭 지키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게 당선 소감이라면 소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당선 이후에 좀 어떤 일정 수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앞서 이야기 주셨지만 SNS 보니까 선거 유세 때 들렸던 부평 깡시장에도 나가시고 지역 주민들 또 유권자들 계속해서 좀 만나서 감사 인사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장 반응은 좀.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들었던 많은 말씀들 중에 대표적인 게 선거운동 기간에만 네. 선거 때만 이런다라는 말씀이세요. 물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후보자도 선거 때처럼은 못하죠. 네. 그런데 그게 유권자와 정치인이 유리돼 있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것부터 다가가서 조금 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당선 인사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소모임이라도 시간이 되면 가서 네. 인사드리고 유세차 타고 거리를 도는 것 또 출근 인사 전철역에서 했던 것 그런 형태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 것, 네. 또 작은 소모임에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평에서 또 나고 자란 또 지역 토박이시기 때문에 또 지역 유권자들, 지역 주민들하고 또 좀 더 친밀한 그런 의원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서 55.19%포인트 득표를 55.19% 득표를 좀 기록을 하셨습니다. 한 7만 6천여 표 정도 네. 득표를 하셨는데요. 상대 후보에 비해서는 한 10%포인트 이상 앞선 아주 압도적인 승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승리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선거는 전국 모든 선거 지역구에 공이 적용되겠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네. 의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모든 지역구가 지역 발전을 우리 유권자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공약들로 경쟁을 하는데 그것 못지않은 비중의 유권자들께서 정권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신 거다. 회초리를 들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민주당 후보들이 저는 봤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라기보다는 어떻게 볼까요? 상대적으로 조금 기대를 할 만하니 기회를 줘볼게. 네. 이 정도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좀 득표 차이가 많이 좀 났었었는데 그래도 겸손한 분석이셨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정치 신인으로 선거 준비하는 기간이 좀 짧았었을 텐데 주위의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당내 공천 갈등도 좀 수습된 모습이었고요. 또 선거 기간 내내 원팀으로 또 네. 움직이는 모습도 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기간 좀 예상하지 못했었던 어려움도 분명히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또 예비 후보 시절에는 이 선거사무소 외벽에 또 현수막도 좀 훼손되는 사건도 예. 있었고요. 좀 어떻습니까?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전략 공천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네. 대부분의 지역구는 예비 후보 등록부터 해서 경쟁을 하니까 네. 빠르면 12월 말부터 부평도 마찬가지로 12월 말부터 유력한 후보들이 경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네. 민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근데 제가 전략 공천 받은 게 2월 15일입니다. 네.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늦은 거죠. 그때
유권자분들께서 아니 민주당 후보는 도대체 누구야? 왜 이렇게 늦었어? 네, 네. 당연한 반응이에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유권자들을 빨리 만나 뵙고 싶었지만 당내 갈등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이걸 안고 유권자들을 만나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 네. 때문에 먼저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이미 선거운동을 하고 계셨던 분들을 찾아뵙고 도움을 청하고 원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네.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현역 의원께서 이제 탈당해 있는 네. 무소속 후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투여하고 일정한 정도의 성과가 날 때까지 제가 안 움직였어요. 네. 그건 이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이미 뛰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이제 네.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입장을 공감하고 제 비전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함께 선거를 치러서 민주당의 승리 그게 이제 유권자의 승리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뛰었던 것이고요. 거기 더 나아가서 비록 무소속 후보시지만 뿌리가 민주당에 있고 또 검찰의 무리한 수사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사건의 연루자시기 때문에 그분도 찾아가 뵙고 이제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저는 공약도 가장 늦었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늦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권자분들 찾아뵙고 접점을 넓히는 것도 속도가 또 늦었고 결과적으로도 많이 못 뵀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동네는 한 번도 안 왔네 이런 분들도 네. 지금도 만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어려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좀 뭐 앞서 이야기 실명은 거론 안 하셨지만 뭐 이성만 현 의원이라던가 워낙 또 뭐 잔뼈가 굵은 분들이 부평갑 지역에 또 많이 계셨습니다.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뭐 신은호 전 인천시의회 의장. 이게 이제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좀 결합이 된 건지 향후 부평갑 지역 같이 원팀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뭐 화학적 결합은 그 당사자들 마음속으로 못 들어가 보니까 네. 제가 그걸 뭐 주관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오버인 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학적 결합의 상태에는 도달했다. 네. 왜냐하면 캠프를 같이 구성했기 네.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크게 보면 제 노종면이라는 후보가 있고 그리고 이미 뛰었던 신은호, 홍미영, 이성만 이 세 분 부평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이분들하고 합친 거니까 사자가 결합한 네. 거예요. 근데 캠프에서 분란이 없었습니다. 네. 그 점은 우리 같이 해주신 여러 정치 선배님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야만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부평의 유권자들께서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뜩이나 정치 맨날 여야 편갈라서 싸움질이나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선거 전략은 일반 유권자들께 안정감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되게 혼란한 구도였지만 그래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라도 그 혼란함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였을까요? 뭐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좀 이렇게 빠르게 좀 공천 갈등도 좀 수습이 됐고 네. 또 원팀으로서 움직이는 모습 상당히 좀 보기 좋았습니다. 이 선거 기간 동안 부평을 2배로라는 네. 뭐 선거 슬로건도 내셨는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평을 한 4배로 이렇게 같이 캠프에서는 좀 움직이셨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공약 좀 내놓으셨는데요. 선거 준비 기간이 워낙 좀 짧았던 터라 앞서 이야기 좀 주셨습니다만 지역 현안을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또 공약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저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선거가 공약 정책 대결로 가기 위해서는 공약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선거를 둘러싼 이 정치 일정들이 다시 좀 검토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말로만 정책 대결을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다. 실질적인 네. 정책 대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혹이 많았어요. 빨리 공약을 네. 뭐라도 내야 네. 이런 걸 낸 후보구나 이렇게 네. 평가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인지도도 떨어져 공약도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자주 들은 소리가 아니 민주당 후보는 뭐야 그 다음은 노종면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네. 안타까워하신 거죠. 네. 민주당이 이겨야 되는데 네. 우리 후보는 왜
이렇게 더딘 거지. 네. 근데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네. 캠프가 감당할 수 있는 공약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저희 캠프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평건데 실현 가능성이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높다라고 네. 저는 자부합니다. 그 뭐 발표는 좀 늦었지만 어쨌든 그만큼 내실 있는 공약을 준비하셨다라는 이야기로 네. 좀 들리는데요. 좀 본격적으로 좀 지역 공약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직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평에 남은 마지막 기회는 캠프마켓 그리고 경인전철 철도지하화라고 뭐 밝히신 바 있는데요. 사실 이 캠프마켓은 향후에 시민 의견 조율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인전철 지하화는 워낙 또 막대한 재원이 상당히 좀 들어가는 사업일 텐데 향후 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민심, 네. 공론 네. 이것의 가치를 매우 신봉하는 사람이고 그거 이외의 다른 것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경험상 늘 민심이 옳았고요. 네. 그 민심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민심이 정책에 반영되는 그 절차로서의 공론화, 수기민주주의 이것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그걸 또 확대시키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캠프마켓에 무엇을 세울지는 어떤 절차를 만드느냐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네. 공약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캠프마켓에 무엇을 세울지를 결정하는 구조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 캠프마켓이라는 기회가 다수의 뜻이 반영된 공론을 거친 다수의 뜻이 반영된 그야말로 민심의 공간이 될 때 네. 그런 경험을 할 때 철도 지하화에 따른 이 지상 공간 네. 여기도 우리 시민의 뜻으로 부평 국민의 뜻으로 꾸밀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기회를 주민의 힘으로 또 공론화라는 소중한 절차를 통해서 살려내야 된다는 입장을 네. 말씀드렸던 거고요. 기회라고 말씀드린 거는 공간이 열려 네. 있잖아요. 네. 캠프마켓은 이미 열렸고 제3보급단도 곧 열리고 그리고 이 철도 배트는 꼭 부평만 아니라 네. 이 경인천 전체가 다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시대가 저는 곧 열린다고 봅니다. 여야가 공약을 한 상황이고 인천시 차원에서도 정책 추진을 이미 하고 있고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갈등의 씨앗이 될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고 봐요. 네. 지난 수년간 이루어졌던 캠프마켓 의사결정 구조로는 불안해 보입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워낙 이번에 좀 개발 공약이 사실 좀 장밋빛 공약이 많이 나왔던 터라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는데 이 점에 예.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현 가능성은 저는 시기의 문제이지 네. 제가 검토한 그 개발과 관련된 것들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다 행정적으로 검토됐던 사안들입니다. 네. 하나 아직 그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곡천 복원이에요. 네. 근데 상곡천 복원도 굴포천 복원 1단계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민 이해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적돼 있어서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 여러 개의 개발 대상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네. 문제이고 이것들 다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죠. 네. 돈을 끌어올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해야 된다. 굳이 단계를 말씀드리면은 캠프마켓은 이미 이제 그 벨트 위에 올라와 있어요. 네. 진행되는 절차에 주민 뜻이 조금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뜻이 반영되면서 오래지 않은 시간 안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네. 그것만 태우면 된다고 봅니다. 네. 캠프마켓은 이미 현실이에요. 그리고 굴포천은 제가 연장 2단계 복원을 공약을 했는데 1단계가 이미 그 수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네. 마무리 공사하고 물을 개통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그것과 같은 길이의 공사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공약한 것에 따르면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을 해본 공사이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적으로 검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천시도 그렇고 부평구도 그렇고 이것 역시도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부평역 일대를 뭐 경인선지화와 선도사업구역으로 네. 좀 챙겨보시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이야기도 좀 짧게 좀 주시면 네. 좀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죠. 네. 가장 어려운데 우리 철도 지하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은 이게 복합구역 입체 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네.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 이미. 네. 그러니까 철도 지하화라는 사례가 법에 명시돼 있어요. 네. 철도가 지하화되는 과정에서 일대를 입체 복합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근거법이 이미 1월에 통과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에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가져오는 건데 지금 경인 전철역이 몇 개인데요. 네.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한꺼번에 못하죠. 네. 어딜 먼저 하느냐 이제 행정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네. 그때 저는 부평이 우선돼야 된다는 네. 입장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지역 공약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향후 좀 국회에 입성하시게 되면 뭐 상임위 활동 계획도 좀 궁금하고 입법 활동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상임위 과방위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언론 개혁 의지를 또 수차례 또 밝히셨기 때문인 것 같은데 향후 좀 국회 입성 후에 활동 계획도 좀 알려주시죠. 상임위 배정은 뭐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닌 네.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희망을 과방위를 1순위로 하고 싶어요. 네. 그 의지는 있는데 저는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상임위에 매몰된다고 국한된다고 네, 생각하지는 네. 않습니다. 필요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동참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발의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의원 간 또 당 차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주도하고 싶은 영역이 네. 하나는 언론 개혁이고 네. 하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원하는 정책 이 두 분야예요. 그 두 분야는 이게 첫 번째 법안이 뭐가 돼 이건 저에겐 별 의미가 네, 없습니다. 네. 그건 그냥 상징일 뿐이고 네. 하나하나 준비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활발한 의정 활동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선출직 의원으로서 또 활동하시면서 중요한 게 이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과의 관계일 텐데요. 네. 뭐 부평구청이야 뭐 부평구정은 뭐 더불어민주당 출신 차준택 구청장이 좀 이끌고 있지만 인천시정은 이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인천시 행정에 대한 평가를 해보신다면 좀 외부에서 봤을 때 그동안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유정복 시장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정치인이시고 네. 또 경험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또 기대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인천시 행정을 제가 뭐 얼마나 들여다봤다고 네. 한꺼번에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만 지역화폐 정책은 매우 아쉽다. 네. 그 부분에 인천 이음카드가 인천 시민의 소중한 그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은 마당에 1년 8개월 전에 이제 그 한도 개인이 쓸 수 있는 한도가 40% 깎였고요. 네. 그리고 그 캐시백 비율도 적립되는 캐시백 비율도 10% 기본에서 기본 5%로 줄어들었어요. 반발이 나오니까 이제 일부 대상 업체에 대해서 최대 10%까지 이제 그 캐시백이 쌓이는 그런 구조로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만 빨리 원래 단계로 원상 회복해야 네. 된다고 봐요. 개인이 쓸 수 있는 한도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부평뿐만 아니라 네. 인천 전역의 그 전통시장, 골목 상권이 살아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부평갑 선거구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